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자뇌와 우뇌에 이어 외뇌를 지니게 되었다. 네, 바깥에, 네, 몸 밖에 뇌가 있는 거예요. 네,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랑 TV. 안녕하세요, 주랑입니다. 오늘 할 언어학 연구는요, 자동 번역기 시대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 상상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뭐 상상해서 뭐 적어보세요, 이런 거 해봤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걸 적은 기억이 있어요. 2020년에는 그 자동 번역기가 있어서, 동시 통역기가 있어서 그 기계로 그 번역이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아예 배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네, 그때 제가 영어를 배우기 싫었었거든요. 영어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와서는 과연 이 예측이 맞았는가? 자, 번역기 기술이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지금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번역기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더 빠르게 발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알파고 파파고 이런 인공지능들이 학습을 하는 시대거든요, 요즘은. 옛날 인공지능은 그냥 프로그램 입력해 놓으면은 그대로만 실행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도 학습을 하는 시대입니다. 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학습 속도를 인간이 따라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의 양이 그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이제 CPU는 이제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용량도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유튜브 기록들이나 인터넷 기록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놓고 거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발전하고, 그리고 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바둑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했던 그 기록들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 외국어를 배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게 2019년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제가 서문부터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문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예화가 있어요. 남아메리카의 호수 유역에 사는 원시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원시 부족들은 주로 하는 일이 카누 제작과 고기 잡는 법, 이런 지식과 기술을 전승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상류에 수력 발전 댐이 건설되면서 호수가 말라버렸어요. 이 호수에서 카누랑 고기 잡는 법, 이걸로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이 기술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자,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이와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들, 암기하고 있는 것들, 지식 위주로 배우는 것들, 이제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 현 교육의 문제점. 읽기, 쓰기, 세마기, 이게 3R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3R 능력 위주 의무 교육이 뭐 산업과 기술은 발전을 했는데 교육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하고 산업과 기술은 이만큼 차이 나는데 3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교실 풍경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시대에 맞춰서. 자, 이 3R 능력, 읽기, 쓰기, 세마기, 이 능력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 인공지능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 기계 안에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의 목표였던 모든 지식과 기술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면 핸드폰이 누구나 다 갖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스마트폰 왜 쓰냐, 뭐 안 쓰는 사람도 많았고, 저는 대학생 돼서 그 핸드폰을 처음 썼거든요. 처음 쓴 게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한 15년도에. 이제 단순 노동과 생산직은 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에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순 노동, 단순 지식,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네,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자뇌와 우뇌에 이어 외뇌를 지니게 되었다. 네, 바깥에, 네, 몸 밖에 뇌가 있는 거예요. 네,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직업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그 직업이 사라진다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네, 직업들이 많아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외뇌, 스마트폰에 담을 수 없는 거를 공부해라. 이 스마트폰에 담을 수 없는 게 뭐냐?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자기통제력. 이게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창의성은 제가 지금 크리에이터죠. 비판적 사고력은 제가 독서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적어도 3권은 읽거든요. 그리고 자기통제력, 마인드 교육하죠. 협업. 자, 이것도 자, 언어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소통을 하고 싶어서. 자, 이제 이 책의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론에서는 맨 앞장에 목차가 있어요. 그 흥미가 가는 목차를 한 8개를 적어놨어요. 8개를 적어놨는데 오늘은 이 1번, 2번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그래도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동 기계 번역이 있는데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네,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아까 말했던 4가지 역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대신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존 방식이랑 지금부터 할 방식이랑 네, 학습법, 평가법, 학습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기존의 방법은 단어를 암기하고 독해 위주로 평가 시험을 봤어요. 왜냐면 독해는 딱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쓰기나 뭐 말하기 이런 것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평가 방법, 어학 시험들 이런 것들 다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지금 기존의 방식들로 한 그런 평가 방식들은 곧 있으면 사라질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뭘 공부해야 되냐. 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 암기 위주로 하지 말고 그 지식 습득 위주로 하지 말고 언어의 구조를 학습하고 일상적 활용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활용인지 그런 부분을 학습해야 됩니다. 자, 학습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 단순히 시험 성적이나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네, 이제 곧 사라질 직업들도 많고 네, 이 평가 방법도 곧 사라질 거예요. 네,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학습 목적을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스마트 도구 활용. 이 핸드폰이 있으면은 공부를 못 하겠다. 공부에 방해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도구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자, 두뇌 뇌장과 외뇌 의존 실력차, 느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동시 통역이 된다고 해도 통역을 거쳐서 나가는 거랑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 문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다. 사고방식이 확장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기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표현들이 엄청 많으니까. 네. 근데 한국만 표현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 없는 표현들이 외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없는 문화들. 그런 문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네, 사고 방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시야가 확장된다고. 자, 그리고 어감, 의도,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은 번역이 안 되죠. 그리고 번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번역 결과가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 그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정형화된 분과적 지식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폐기될 운명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학위나 어학 성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만한 정확한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구글 체험 담당 인원은 뭐 출신 학교나 성적 이런 외형적 지표로 사람을 뽑는 거는 게으른 방식이다, 구시대적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가 방식도 계속 변하고 네, 다양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최적 공간에 가거나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라. 이거를 두뇌 담그기라고 하거든요. 네, 크리스 론스데일, 네, 제가 자주 말하는데 크리스 론스데일이 말한 거예요. 두뇌 담그기다. 네,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제 최대한 많이 외국어를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야 돼요. 네, 많이 들어라. 이거를 두뇌를 그 환경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하드 스킬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해력, 수학, 기계 조종 이거는 평가와 측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 스킬을 공부하지 마세요. 배우지 마세요. 소프트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소프트 스킬은 뭐냐? 하드 스킬을 뺀 나머지 역량이 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이거는 뭐 적응, 자율, 창의, 공감, 책임, 협업, 사회성, 설득력, 의사소통 능력 구체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정의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 소프트 스킬 여기서 이제 미래 핵심 역량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미래 핵심 역량 4가지 뭐냐? 창의력, creativity, 소통 능력, communication. 세 번째,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네 번째, 협업 능력, collaboration. 이 4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역량들이에요. 영국 워릭대학 교육학자 켄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데 대한 두려움을 배우는 현실이 문제다.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란 영영 불가능해 보인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받아주고 지원해주는 환경 또는 지지자, 가정과 학교, 사회적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크리스 론스달이 말한 언어적 부모를 확보하라. 언어적 부모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핵심 역량 키울 수가 없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부의 미래라는 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한 하드 스킬을 배우지 말고 소프트 스킬을 배워라.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외국어 학습에 적용을 시키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회화 연습과 문자 공부를 구분해서 하는 법, 어학 성적과 실제 실력이 다른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